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4년 2월 29일 목요일 아침 7시 47분입니다. 뉴스를 정리하다가 좀 늦어졌습니다. 서둘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을 보여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것을 막으려면 후보 국민 경선을 도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걸 막으려면 후보 국민 경선을 도입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아침에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임종석 왕십리 유세에 홍영표, 송갑서, 윤영찬이 가세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명 행사 공천 논란이 당내 친문 친명 간 각 개표 간 정면 충돌로 번지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28일 이재명 지도부가 서울 중성동 갑의 전현입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공천했음에도 지역구인 왕십리역 현장 유세를 강행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왕십리 반란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 유세에는 친문의 홍영표, 송갑서, 윤영찬 의원도 동행했습니다. 자, 이 비명 행사,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의 그 공천 전행에 못 참겠다 해서 이제 탈당을 하는 사람이 서른 의원입니다. 어제 서른 의원이 탈당 기자회견을 했는데 탈당 기자회견 내용을 좀 커다란 활자로 옮겨 놓았습니다. 서른 의원은 이날 탈당 기자회견에서 어제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연산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만 결정하고 이에 반하는 인물들은 모두 쳐내며 자신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그저 방탄을 위한 수단일 뿐이고 그저 자신이 교도소를 어떻게 해야 가지 않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이재명이다.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재명의 머릿속에는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건 상관없어요.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되건 대한민국이 공산화 되건 이거 상관없습니다. 이재명의 머릿속에는 자신은 감옥에 가지 말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렇게 내가 대한민국은 모르겠고 나 감옥에 가면 안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더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과 한동훈입니다.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이 하는 짓도 똑같습니다. 이재명이 하는 짓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 오히려 보면 더 기술적이지 몰라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아침 짚고 넘어야 될 것은 윤석열, 한동훈, 이재명은 나라의 운명, 나라의 앞날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이 감옥에 가지 않을 것만 연구하고 있다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자,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양상훈 칼럼이 있어요. 양상훈 칼럼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이 이래요. 민주당은 지고 이재명은 이기는 길. 자, 커다란 활자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선 경선 최종일. 그러니까 지난번 이낙연과의 대선 경선 최종일 악몽과 체포 동의안 당내 반란은 이재명의 트라우마다. 그래서 이재명이는 뭐냐면 이번 총선 4월 10일 총선에서 의석을 많이 잃어서 이게 2당, 1당이 아니라 2당이 되더라도 당의 압도적인 지배력을 확보해서 순탄하게 대선 후보가 되는 게 더 중요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기사를 더 읽어드리면서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 대선 경선은 과거 이해창 후보식으로 별다른 경쟁자 없이 사실상 단독으로 가야 한다. 이에 대한 당내 저항이 없도록 압도적이고 확고한 당내 지배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천 갈등에 불가피하고 어느 정도의 총선 의석 상실을 감수해야 하는데 이 대표는 그렇게 하기로 결심한 것 같다. 구속 문제는 지난번 영장 기각으로 사실상 끝났다라는 전제 아래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여전히 이번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최악의 경우 130석 안팎의 제2당도 괜찮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110여 석으로 제2당 110석의 2당으로 2당 의석으로도 대통령이 됐다. 이것이 민주당은 져도 이재명은 이기는 길이다. 자, 여러분 잘 알았어요. 지금 이재명이 하는 행동은 대통령이 되기 위한 행동입니다. 즉 대통령이 돼야 감옥에 안 가니까 아팠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되니까 감옥에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2당이 돼도 좋아. 130 정도면 130석 정도면 돼. 왜? 윤석열도 110석 가지고 대통령 됐으니까 나는 감옥에 절대 안 가.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대통령 임기 뭐 2년 반 조금 남았나요? 곧 이제 대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국민이 하는 꼬라지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되지 않기 위한 제도적인 방법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공천 시스템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제가 계속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정치 이렇게 하면 초일이 된다라고 하는 이 책, 홍사성 씨가 쓴 책이에요. 여기 보면 미국식으로 가자. 미국도 옛날에는 한국처럼 이렇게 완전히 X판이었다. 그러니까 술집에서 공천하고 그랬다. 대통령 공천을 안 된다. 그래서 어떠냐? 미국이 법을 바꿨다. 당 대표나 당 실력자가 전혀 공천에 개입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서울 종로구에 내가 출마하고 싶다. 오케이. 나는 서울 종로구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가겠다. 나는 서울 종로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가겠다라고 자기가 종로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면 거기서 투표해서 1등한 사람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번 대선에서 이제 이 경선을 하겠죠? 형식적으로라도 이재명이가. 근데 그게 국민 공천으로 가면 불가능한 게 뭐냐면 나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될 거야 라고 신청한 사람들이 많으면 이렇게 저 이재명이는 떨어뜨려야 돼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 갖고 이재명이를 안 뽑아 경선에서 떨어뜨리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그 선거, 우리나라 헌법에 계죠. 보통 비밀 선거라고 하잖아요. 보통 평등 비밀 선거. 우리 지금 현재는 보통 선거가 아니라 제한된 선거입니다. 왜? 자기들끼리 후보를 주고 다른 사람 국민들은 상관없이 후보를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은 실력자 입맛에 맞는 사람을 정해. 난 저 사람 찍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이니까 찍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더불어민주당에 찍어야 돼. 이거는 보통 선거가 아니에요. 제한된 선거입니다. 제한된 선거. 따라서 우리나라 지금 선거 시스템은 반헌법적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은 지금 시중에서 팔고 있습니다. 정치 이렇게 하면 초일이 된다. 여기 아주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 국민 경선 제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계속 제가 이틀째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론조사 기관 공정이라고 하는 데서 지난 22일과 23일 목요일과 금일 이틀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비례대표 정당, 그렇다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을 위해서는 어느 정당에 투표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의 비례정당의 41.4,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의 28.9, 조국신당의 13.8. 아마 이 조국신당은 문재인 지지자들일 겁니다. 지지자. 자, 기타 정당은 예를 들어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합쳐서 2.6이에요. 물론 이 여론조사가 100%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경향은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합쳐. 우파정당,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은 절대로 안 합쳐. 합치진 않아요. 제가 그래서 합치는 방법 여러분 수십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이거 제 방송을 시청 계신 분들은 아마 좀 지겹다 싶을 정도인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광훈 목사당, 고용주 대표당, 그 다음에 조원진당, 이 세 당은 절대 합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뭐냐? 연합을 하자는 겁니다. 연합을 하자. 지역구는 공통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우파연합이라는 모자를 쓰자. 옛날에 친박연대처럼 브랜드를 예쁘게 만들어서 친박연합, 예를 들어 우파연합 전광훈당, 우파연합 고용주당, 우파연합 조원진당 이렇게 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구가 겹치면 조정해서 가능한 안 겹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그 모자를 쓰면 저게 우파연합이구나 라고 통일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비례대표는 각각 다 자기들이 1번, 2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조원진당, 전광훈당, 고용주당, 그 다음에 제가 본 이런 모든 장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다 모아서 국민 경선을 하자는 겁니다. 그 국민 경선하는 플랫폼을 제가 만들어 놨어요. 저는 벌써 10개, 아주 군소정당 10개를 다 통합을 했고, 그리고 이제 들어오라는 겁니다. 후보를 보내라. 고용주 대표도 보내주시고, 정광훈 목사도 보내주시고, 조은주 씨도 보내주세요.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후보 국민 완전 경선을 하자. 그래서 순번을 정하자. 1번에서 47번까지 정하자. 그래서 순번들이 정해지면 어느 한 당으로 등록을 해서 가자. 비례 연합을 가자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근데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비례 연합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 비례 연합을 가져오는 정당만으로 저는 비례를 갑니다. 일정은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3월 16일 광화문 동아면세점 20층에서 이 잘못된 공천제도를 꺼내내는 역사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후보 국민완전 경선제를 실시합니다. 이게 플랫폼이에요. 자, 일정을 소개해 드립니다. 비례대표 국민결선 일정입니다. 3월 초 다음 주 정도에는 누가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공개해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물보다 훨씬 깜짝 놀랄 만한 인물이 있습니다. 맞아. 깜짝 놀랐다. 저 사람이 비례대표로 들어가? 국민경선에 참여해? 와우, 놀랐다. 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토론회를 2, 3회 걸치는데 이 토론은 지방에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3월 16일 날 토요일 날 경선 투표를 광화문 동아면세점 20층에서 합니다. 어떤 식으로 경선하냐? 투명 투표함을 사용합니다. 그 투표자가 직접 후보자 번호가 1, 2, 3번이 아니라 후보자 이름을 씁니다. 홍길동, 심청희 이렇게 씁니다. 개표는 대만식으로 딱 합니다. 이렇게 딱 들고 홍길동 한 표 발언정자 씁니다. 제대로 합니다. 그 투표관리관이 도장도 꽉 사인을 날인합니다. 자, 여러분이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투표관리관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사인을 날인해 줄 투표관리관입니다. 아마 역사적인 그 성스러운 행사의 첫 번째 투표관이 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010-891-4874로 전화나 문자로 해서 이날 자원봉사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돈이 필요합니다.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해야 됩니다. 경선을 해야 돼요. 토론회도 하고.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다. 47클럽에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치자금법상 500만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470만 원을 보내주셔도 좋고 14만 7천 원을 보내주셔도 좋고
47원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로 돈이 필요했습니다. 목돈이 필요해졌어요. 물론 작은 돈도 필요합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혁명, 공천혁명, 나가서는 민주주의 혁명을 이룩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는 마지막 총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우리가 총선이 임하는 자세는 총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대선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4월 10일은 대선입니다. 실질적인 대선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 이 넬로 미르로의 플랫폼에 모여주시는 그 비례대표 후보 중에 대통령 후보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사람이 있습니다. 아, 맞아, 저 사람이 대통령감이야 라고 할 사람이 이번에 후보로 나옵니다, 여러분. 4월 10일 총선은 총선이 아니라 대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선을 치르려니까 자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아낌없이 과감하게 크게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항상 왜 너는 돈 얘기만 하냐? 예, 저는 세금을 받아서 나라를 망치는 일은 안 합니다. 후원금을 받아서 나라를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후원금 사용 1원도 어떻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폭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4월 10일은 총선이 아니라 대선입니다. 그리고 이번 비례대표 국민경선에 나오는 이번 후보자 중에 대선 후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통 크게 후원을 부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근호 씨, 클린선거 시민행동의 저와 같은 공동대표라는 오근호 씨가 역시 아주 예리해요. 오근호 씨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분이 제보를 하셨는데, 내가 2016년 은평갑 사전투표를 했어요. 근데 내가 투표한 사람이 후보자가 탈퇴를 해버렸어. 그럼 내가 지금 표는 어떻게 돼? 그게 4,000표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사전선거제도는 위헌이라는 거예요. 5일 전 투표하여 국민권리 박탈하는 선거, 사전선거의 반헌법성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사전투표 후 후보 사퇴로 권리 박탈당한 피해자를 찾습니다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읽어드립니다. 클린선거 시민행동은 2016년 은평갑 사전투표 후 유권자의 잘못이 아닌 후보자 사퇴로 4,000표 이상 권리가 강제 박탈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전선거가 반헌법적인 투표라는 사실이 입증된 것입니다. 2010년 은평갑에서 기호 3번 국민의당 강신호, 이 사람이 사전투표에는 후보에 있었지만 탈퇴해버렸군요. 본투표에서. 20년 은평갑 기호 3번 국민의당 김신호를 사전투표하였으나 투표지가 무효 처리되어 권리가 박탈되는 피해를 입은 직접적인 피해자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은평갑 외에도 다른 지역구에서 같은 경우가 있다면 신고를 받아서 투표권 박탈에 대한 헌법소원과 국가 피해 보상 등을 대응하려고 합니다. 사전선거는 반헌법적 절차이고 국민권리 박탈 투표, 선거 조작만을 위한 투표입니다.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사전선거 헌법소원 및 사전선거 집행정지 가처분 투쟁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여기 전화가 있습니다. 이 전화로 이런 피해를 당하신 분, 난 사전투표 때 A라는 후보에 투표했는데 그 사람이 본투표 전에 사퇴해버렸어. 그런 분들은 이 전화로 010-7616-4553 010-7616-4553으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구의 도태우 씨가 본선에 갔답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이에요. 걱정했는데 유일하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 후보 중에 유일하게 그 4.15 부정선거에 투쟁한 유일한 분입니다. 유일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본선까지는 갔대요. 아마 29일 오늘이네요. 오늘하고는 이틀 동안 마지막 여론조사를 한답니다. 도태우 씨가 지금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태우 씨 적극 우리가 지원을 해서 결선에 갈 수 있고 진짜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여러분 도태우 후보에게 많은 지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그래요. 네, 남양주 월문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고요. 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는 MBC 출신이고요. 항상 제가 주장하고 있죠. 공영방송은 폐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이런 일이 있었대요. MBC 일기예보라는 기상캐스터가 1이라고 하는 커다란 숫자, 청색의 그것도 색깔, 이미지 옆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MBC 일기예보입니다, 여러분. 네, 지금 제 옆에는 키보다 더 큰 1이 있습니다. 1. 오늘 서울은 1이었습니다. 이거 완벽한 저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공영방송의 탈을 쓰고 있는 MBC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저는 공영방송은 폐지해야 된다. 제가 MBC 출신이지만 저는 MBC 다닐 때도 MBC에서 국장 그리고 공정방송 노동자 위원장을 할 때도 MBC의 공영방송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영방송 폐지론자입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뭐가 필요했어요? 필요 없다니까요. 필요 없는 걸 내버려두면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대표적인 게 MBC, 대표적인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없애고 그냥 행안부 내에 선거국을 만들면 되잖아요. 필요 없는 건 만들으니까 계속 쓸데없는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국가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는 겁니다. 중앙선관위 뭐하고 앉았어요? 이거 당장 규제하지. 나라가 엉망입니다. 나라가 엉망이에요. 잘 될 겁니다. 이거 올바른 방법. 국민 완전 경선이 올바른 방법이기 때문에 신이 굳이 여기서 교회를 다니냐 절을 다니느냐를 떠나서 올바른 방법이기 때문에 애국가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이번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보호하실 겁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비례대표 완전 국민 경선 제도는 성공할 겁니다. 그것이 올바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